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루밋의 조씨입니다. 이번 주에는 GTC 2022가 있는데 과연 ITX 4090이 발표될지 기대해보며 9월 셋째 주 IT 소식들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이 11월 선보일 예정인 차세대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이 일반 모델과 고성능 모델 등 2종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복수의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의 첫 번째 모델은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 칩셋과 유사한 클럭 속도 즉 3.19GHz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고성능 모델은 3.4에서 3.5GHz 수준의 상당히 높은 클럭으로 구동되며 GPU 성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퀄컴이 작년 발표한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랫폼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4나노미터 공정으로 전량 위탁 생산되었지만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 스냅드래곤 8 2세대 플랫폼은 대만 TSMC 4나노미터 공정으로 위탁 생산됩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은 코어텍스 X3 CPU 코어 하나, 코어텍스 A715 CPU 코어 2개, 코어텍스 A710 CPU 코어 2개, 코어텍스 A510 CPU 코어 3개로 구성되며 아드레노 740 GPU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은 샤오미가 하반기 출시할 샤오미 13 시리즈에 최초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이 내년에 출시할 갤럭시 S23 시리즈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특히 갤럭시 S23 시리즈에서 스냅드래곤 8 2세대 탑재 비중은 S22 시리즈 비중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벤치마크 앱 안투투에서 최신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탑재한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벤치마크 점수를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에 따르면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각각 총점 97만 8147점, 97만 2936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아이폰 13 시리즈와 동일한 칩셋을 탑재한 아이폰 14, 아이폰 14 플러스와 비교해 약 19%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또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와 비교하면 CPU 성능은 약 17%, GPU 성능은 약 28% 정도 향상되었는데 안투투 측은 지난 수년 동안 이러한 GPU 성능 향상을 보여준 스마트폰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16 바이오닉 칩은 고성능 코어 2개와 고효율 코어 4개를 갖춘 새로운 6개의 코어 CPU 및 50% 확장된 메모리 대역폭을 갖춘 향상된 5개의 코어 GPU를 제공하며 또 초당 17조에 가까운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16코어 뉴럴 엔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A17 바이오닉 프로세서는 최근 TSMC의 3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MD 라이젠 7600X 라파엘 벤치마크 결과가 비디오 카드에 공개되었습니다. 비디오 카드가 공개한 벤치마크 결과는 CPB와 관련된 것으로 DDR5 6000 메모리와 듀얼팬 AIO 키트가 장착된 X6702 시스템에서 시네벤치 R23을 테스트했습니다. 해당 테스트는 비디오 카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샘플을 보유한 제공자에게 요청한 결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결과에 따르면 12P를 끈 상태에서 라이젠 5 7600X는 단일 코어 테스트에서 1681점, 12P를 활성화한 경우 1920점을 기록하여 14.2%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티코어 테스트에서는 CPU 점수가 각각 13,003점과 14,767점으로 12P를 켠 상태에서 13.5%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하드웨어 인포를 보면 CPB 비호 활성 시 56도 및 전력 소비 60.2W, 코어 클럭은 약 4.7GHz 공랭으로 충분해 보이지만 CPB 활성화 시 92.1도 및 110W 5.455GHz로 이 벤치가 순행이라며 공랭으로 사용하기엔 다소 무리로 보입니다. 이는 초기 벤치마크일 뿐이며 보드 제조업체가 업데이트된 바이오스를 출시함에 따라 성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라이젠 5 7600X는 6개의 코어 CPU로 동일 라인업의 전세대 5600X와 동일 가격인 $299에 출시할 예정이며, 한편 젠4는 전세대 젠3보다 2nm 작은 5nm 공정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인텔 스스로 13세대 코어 프로세서 사용을 유출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게이밍 관련 구매 가이드에 13세대 코어 프로세서의 모델명과 등급, 일부 사양이 올라온 것인데, 라인업별 대표 모델명과 P코어 최고속도, 코어와 스레드 사용을 스스로 노출한 꼴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12세대 코어 프로세서로 수정된 상태이지만 이미 해당 게시물이 캡처되어 SNS에 올라왔으며 기사화되었습니다. 인텔이 노출한 모델은 코어 i9 13900K와 i7 13700K 그리고 i5 13600K이며 P코어는 최고 속도는 5.4GHz와 5.3GHz 그리고 5.1GHz로 확인되었으며, 이 자료는 앞서 이고르스 랩이 유출한 자료와도 일치합니다. 참고로 이고르스 랩이 유출한 자료에는 기본 터보 부스트 클럭 외에 터보 부스트 맥스 3.0과 서멀 벨로시티 부스트 클럭이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코어 i9 13900K의 경우 최고 5.8GHz로 동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SNS 채널을 통해 프로젝트 비욘드라고 언급하며 계속 RTX 40을 추측하게 만드는 가운데, 최근 조텍사의 RTX 4090 EMP 익스트림 그래픽카드 뿐만 아니라 기가바이트사의 패키지까지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RTX 4090의 벤치마크도 유출되었는데, 3D마크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벤치마크 결과 그래픽 점수는 2192, CPU 점수는 4204점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RTX 3090에 비해 2배나 높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클럭이 이제 3GHz까지 높아진 것까지 확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60에서 70도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지금까지 유출된 정보로만 보면 고클럭에 대한 고발열, 안정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기가바이트사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즉 EEC에 RTX 4090을 등록했으며, 확인된 바에 따르면 기가바이트사의 RTX 4090은 7종으로 어로스 익스트림과 마스터, 엘리트, 그리고 윈드포스 3X 등으로 보이며, EEC에 등록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모든 모델에 24GB GDDR6 메모리가 탑재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GTC 2022 키노트 행사 중 지포스 비욘드라는 스페셜 코너가 준비된 만큼 RTX 4090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한국 시간 기준 9월 21일 오전 1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9월 셋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소식을 보면 이번 GTC 2022에는 정말 RTX 4090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튼 9월 셋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미스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